네, 우리나라는요,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토지, 나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그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지, 몇 층으로 지을지, 혹은 몇 평의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계획법, 도시 및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국토계획법 안에는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층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요. 오늘은요,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의 개념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 사실은 꽤 많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적률의 개념이 무엇이냐? 만약에 서울시에서 혹은 국토부에서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면 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용도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이 땅 위에 몇 평 정도, 어느 정도 면적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토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분의 건물의 연면적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것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용도 지역 아까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제가 예를 이걸 많이 드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은요 25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 안에서는 200%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토계획법상으로 따지게 되면은요 대지가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땅 위에 몇 평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가? 몇 층이 아니라 몇 평,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평이었을 때 곱하기 100은 만약 국계법상 250%가 정해져 있다면 몇 평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략 한 250평을 쌓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100평 땅 위에 용적률을요, 지금 200%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그렇다 보면 100평 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200평이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5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50%포인트는 결과적으로 50평 200평과 250평이니까 50평 차이가 나죠. 50평이면 아파트 25평형짜리 2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느냐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생기게 되겠죠. 또한 25평짜리 2개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서울 시내는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 노후된 아파트, 신축 아파트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있는데 지금 신축으로 지어진 것은 뭐 별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이번에 없고요. 이제 앞으로 지어질 것들, 노후가 돼서 새로 지어야 되는 단독 다가구 혹은 연립주택이라든가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수혜를 받고 그 안에서 용적률이 늘어나게 된다면 공급도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여하간에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상향이 되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용도 지역 자체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 또는 용도지역 상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지역 안에서 국토계획법상의 최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 대한 기여, 임대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가 되었을 때 아마도 정부에서는요 용적률을 최고로 높여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적률 그 준주거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현재 뭐 400%다 뭐 평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예요. 이 400%가 지금 800%나 혹은 1000% 정도로 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400%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400%를 적용을 받았을 때 건물을 500평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800평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500평이 아니라 1000평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하는 그 개수도 많아지겠지만 사업을 이 땅을 사서 시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대책 나온 거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개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용적률 상향 이것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용적률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용도 지역이요. 안에서 용적률이 결정이 되고 이 용적률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폐율은 무엇이냐면 1년에 일단에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다라고 친다면 토지가 항상 분모로 들어가면 됩니다. 100평인데 내가 여기에 몇 평을 지을 수 있느냐? 전체 몇 평을 짓는 면적은 우리가 아까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건폐율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분자가 뭐가 들어가냐면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 면적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연면적과 건축 면적은 틀립니다. 연면적은요. 이을 연자를 써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나 아니면 벽면의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을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그 테두리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 1층이 가장 넓죠. 그리고 2층, 3층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보통 1층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 면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외국이나 아니면은 뭐 조형이 잘 된 그러한 좀 특이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뭐 1층이 이렇게 들어오고 2층이 이렇게 들어오고 3층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건축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기둥과 벽으로부터 둘러싸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요 겉 테두리 정도 요 정도가 아마도 건축 면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나라는 대충 1층 정도가 건축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지의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과 연동이 돼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바로 동간 거리와 연동이 됩니다. 만약에 건폐율이요.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60%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60%다라고 한다면 건물 1층 바닥 면적이 60평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40평밖에는 옆에가 남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좀 뚱뚱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초고층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요. 건폐율이 20%대가 많습니다. 그럼 20%다라고 하면은요. 나머지 80%의 유휴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건폐율은 예전에요. 따닥따닥 건물이 붙어가지고 뭐 로마 시대나 영국 이런 데서요. 불이 나면은 한꺼번에 막 옆 건물에 불이 붙고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니까 이것을 동간거리를 띄워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